오늘 이렇게 귀한 공익활동가 학교 성과공유회에서 비영리단체의 성공적인 모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될 누구나 데이터의 백성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좀 약간 긴장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준비해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아침에 굉장히 분주하셨을 텐데 감당해야 될 것들 잘 감당하고 오셨을까요? 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너무나 열심히 현장을 붙잡고 계실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준비한, 그리고 또 누구나의 데이터가 준비한 이 소중한 것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고분자 공학을 전공하고 결혼 전까지는 대한전선기술연구소, 둘째 출산 전까지는 한국고분자학회, 그리고 넷째 출산 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극심한 교육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모금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데이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역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실현해내는 활동에 전문성을 높이고 더 튼튼하게 하고 또 비전 실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빼곡하게 달려와 주셨는데요. 네, 여기 계신 이제 활동가 한 분 한 분이 붙잡고 계신 그 활동 현장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기도의 구석구석까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을 지켜내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몹시 고되셨을 텐데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실제 이제 공공이 세심하게 보살피기 어렵고 심지어 개인마저도 자신을 책임져 주지 못할 때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 또 어린이, 이주민, 장애인, 미혼모,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을 또 우리 시민단체 또 여기 계신 활동가분들께서 그 안전망에 공백을 치열하게 메꿔주시고 또 떠나지 않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물론 올 한 해를 달려오신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다져보기 위함일 텐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비영리 섹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고 또 혼자만 살아남아도 안 되는 그런 길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또 한 기관의 낙오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함께 살아내야 될 그럴 시간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무엇보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정말 그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 영역에서 독보적인 모금 리더십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얼마나 성과가 혁혁했는지 매주, 매월, 매년 눈 뜨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몸으로 확인하고 체험했는데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독보적인 모금 리더십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 모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금 성과도 좋았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곳 한 곳 방문해서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또 국제 엠네스티 뭐 이런 곳들을 한 곳 한 곳 방문해서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지난 10년의 성과, 모금의 성과는 이렇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 단체는 최근 2, 3년 동안에 어떤 그 모금 성과는
상태는 어떠시고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이제 좀 직접 인터뷰를 전부 진행을 했어요. 이제 제 마음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섹터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한결같이 한마디로 네, 이제 우리는 디지털 모금이라고 하는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디지털 모금의 도전과 과제를 누구나 데이터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전 10여 년 동안에는 오프라인에서 독보적인 모금 리더십과 함께 원 없이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모금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더불어서 지금은 그 이후의 모금, 누구나 데이터에서 디지털 모금의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데이터는 사회 혁신가, 사회 활동가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산골 마을에 버스가 한두 대에 의존하는 이런 기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비영리 단체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노후한 인프라를 고치고 또 필요한 인프라는 만들어서 디지털 시대에 비영리 단체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사회활동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우리 활동가들에게 기관 홈페이지가 제일 먼저 되겠는데요. 누구나 쉽게 만들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웹사이트 플랫폼 캠페이너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440개 단체에서 저희 모금 친화적인 웹사이트 플랫폼 캠페이너스를 사용해주고 계시고요. 사이트가 마련됐다라고 하면 이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4 기반의 오늘의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혹은 지난주에 우리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어떤 게시물을 제일 많이 봤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카톡으로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리포트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사이트 리포트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의 모금이 필요한 기관들이 이미 오늘의 리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 섹터의 디지털 역량 성장의 플랫폼인 캠페이너스 TV를 통해서 새롭게 일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드리고 모금이 필요하고 모금의 성장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굉장히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활동가분들께서 굉장히 막막하게 여겨지실 때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소규모 조직에서 적용이 가능한 성장 공식이다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는 잠재 후원자 기반의 모금과 관련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sek터, 이 비영리 전체 섹터의 6,200만 비영리 빅데이터를 매년 한 번씩 진단해서 지금 현재 활동가들에게 우리들의 현주소, 우리 단체의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도 밝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10년 정도 진짜 모금만 했습니다. 전문적인 모금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활동을 접고 누구나 데이터로 이식하면서 인수인계서를 쓰게 됩니다. 인수인계서는 제가 이 인수인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저 다음에 오시는 분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전에 10년 동안의 저의 그 모금 이력과 모금 역량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금 인수인계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 모금 인수인계서에 기반한 골자들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골자들과 더불어서 누구나 데이터의 현주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조직 내에서 모금 정책 수립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조직의 후원자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미납과 탈퇴를 꼭 관리하셔야 되는 방법, 또 잠재 후원자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개인과 고액의 후원은 어떻게 요청하면 좋은지, 그리고 잠재 후원자 기반에서 모금 기대표는 어떻게 산출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난 데이터를 전부 통계를 내봤더니 10만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10만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서명,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각종 활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데이터가 10만 데이터였는데 그것을 클리닝하고 또 계속해서 남아있는 데이터로 정제했더니 5만 6천 데이터가 됐습니다. 이 5만 6천 데이터에 모금 요청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 정기 후원자 개발을 약 3,969명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월 9,728만 원, 매월 10,000원, 2만 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친다면 굉장히 많은 개발 경험이 있는 거죠. 이 개발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러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기부금 총액 이 어떤 수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후원을 할까?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후원할까? 이런 거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죠? 15조입니다.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기부하는 기부금액의 총액은 15.6조 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통계이긴 한데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꺾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5.6조 원 이상의 돈이 기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기부 시장이라는 거죠. 저희가 후원 요청을 할 때 누가 우리 단체를 후원해 줄까 고민이 많은데 15.6조 원이라고 하는 광활한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모금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상위 16개 기관의 모금 총액이에요. 아까 15.6조 원이 우리나라 전 시장의 모금 총액이라고 하면 이 제일 잘하는 상위 16개 기관에서의 모금 총액은 얼마냐면 2.5조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13조 원은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요청한 사람에게 갔겠죠. 만약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를 내냐 이게 되게 궁금하죠. 평균 기부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1년에 32.4만 원. 한 달에 치면 얼마인가요? 매월 27,000원씩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부 요청을 할 때 지금 시절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걸 요청을 해도 될까? 해야 되나? 막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고 사회가 변화되길 바라고 사회가 성장하길 바라고 또 어려운 곳을 돕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월 27,000원씩 기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평균 기부 금액이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또 다 다릅니다. 사회조사에 의하면 아까는 제가 기빈코리아 조사를 보여드린 건데 사회조사에 의하면 얼마냐면 통계청 사회조사 이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는 곳이죠. 58만 5천 원 1년에 한 사람이 58만 5천 원을 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한 달에 5만 원씩 대부분 기부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은 5만 원 정도씩 기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 요청을 할 때 최저선을 얼마를 할 건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참여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도대체 몇 명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을까? 이거는 전부 통계청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다는 거죠. 60%입니다. 60%. 내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6분은 어딘가에 기부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부를 그 사람은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그 사람에게 기부를 받고 있다는 건 뭘까요? 그분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단체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못 받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그럼 기부 참여율이 어디가 제일 높으냐? 여기에서 봤을 땐 세종시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세종시가 기부 참여율과 기부 금액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기부 분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기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압도적으로 1순위는 자선단체입니다. 어려운 분, 또 어려운 곳에 압도적으로 1순위가 있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는 2순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단체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지속적인 시민단체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시민단체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 힘을 더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2순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건 1순위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 참여율이 기부 분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우리 단체를 더 많은 분들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붙잡은 사회적 문제는 이것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라는 것을 뉴에이지라는 곳인데요. 뉴에이지처럼 가깝게 있고 우리 단체와 가깝게 있고 또 애정과 지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후원 결심까지 이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요청을 해야만 기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알아서 와주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겐 어떤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뉴에이지의 대표인 혜민 대표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인터뷰에서 A로 갑시다. A를 배우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A와 같은 변화를 만들려면 당신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지금 있는 쪽은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일이 필요하고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10만 데이터에서 정제해서 5만 데이터에 요청했을 때 그런 모금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잘 준비된 요청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청을 할 때 무엇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도 4,500여 명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후원자 그리고 아직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저의 가슴도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적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세상, 사교육비로 단 1만 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하는 게 저의 이제 모금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라고 할 때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말이 나오게 된 뒷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25.9조 원. 이게 무슨 돈일까요? 저희가 아까 우리 대한민국의 총 기부 금액이 15.9조 원이라고 했는데 25.9조 원. 사교육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교육비. 이거는 통계에 잡힌 거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40조 원이 넘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교육부에서 유아, 초중등 교육에 쓰는 돈입니다. 얼마인가요? 70조입니다. 그러면 30조, 70조 더하면 100조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100조입니다. 100조의 돈, 100조보다 더 쓰죠. 왜냐하면 각 집에서는 그거보다 더 쓰기 때문에요. 100조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은 54.6조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2배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교육비로 100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무슨 통계냐면 고의적 사망자 수입니다. 뭘까요? 네. 19세 이하 아이들이 매해 334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자해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해를 할까요?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 예쁘고 웃고 행복하게만 살아도 되는데 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 자해를 하고 막 죽을까요? 네,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약 40명씩 자살을 합니다. 입시 지옥 속에서 학생들은 자살하고 또 정리해고와 가계부채로 40, 50대는 자살하고 극빈과 고독 속에서 노인들은 자살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명의 죽음은 자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부터는 타살이고 이게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면 학살의 현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씩 학교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어디에 있으면 더 좋을까요? 우리 이 아이들이 100조라는 돈을 쓰면서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데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미래학자가 또 이렇게 걱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답을, 뭐 우리 단체는 누구누구를 돕고 막 이렇게 그에 대한 답을 하지 말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기부자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 후에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 지원 아이들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인이 되어서 잘못된 걸 고치는 것보다 어렸을 때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후에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세상, 사교육비로 단 1만 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하는 이야기가 많은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예를 들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일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아기를 살리려면 부모를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일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굶주림이 종식되는 날까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합니다 라고 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부자들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노숙자 쉼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노숙자 문제를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기부자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돈을 예를 들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10만 원이 있어요. 이 10만 원이 있으면 여기 호화롭게 내가 쓰고 싶은 걸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 있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 돈 10만 원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부자들이라는 거죠. 왜 존재하는지, 또 반드시 필요하면서 간절한지, 그리고 우리 단체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은 무엇인지, 이것을 무엇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그 명분, 그런 또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이 모금을 요청하는 내 마음도 뛰게 하는지, 또 내 가슴도 뛰게 하는지, 모금을 요청하는 이 활동가의 마음도 뛰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를 들면 그 카피라이터들이라던가 마케팅하는 분들이 말을 잘 써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내 마음을 뛰게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신 기부자들, 그리고 내가 돈을 정말 뜻있게 쓰고 싶어하는 이분들은 듣고 있으면 다 알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정말 절실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지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금방 알죠, 저희는. 그래서 제 마음도 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이 모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연이어서 그 문제를 겪은 사람,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또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문제를 본 사람, 또 그 문제를 꼭 풀고 싶은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기까지 그 문제를 놓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저는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라고 전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지금 이상하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귀중한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느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모금의 명분도 있고, 또 누가 요청할 것인지도 결정됐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요청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중요한 이야기는 이 누구로 명명할 것이며, 어디서 찾을 것이며, 그 누구를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금에 성공하려면 우리 단체에는 몇 명의 잠재 후원자가 필요할까요? 세워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해요.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아까 통계에서 봤듯이 1인당 후원 금액이 있죠.
뭐 2.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약 1.8만 원 정도 됩니다. 개발을 해봤더니. 그럼 평균 우리가 모금 목표액은 500만 원이 있고 평균 후원 금액이 1.8만 원이면 우리는 몇 명의 후원자를 개발해야 될까요? 277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500만 원이 필요하면 277명의 후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목표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관여도에 따라 목표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금 참여율이 굉장히 우리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고관여한 활동가들은 활동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0%에서 20% 정도 참여합니다. 굉장히 막 우리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아직까지는 후원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희 단체 소식을 막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뭔가 더 할 일이 없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금을 요청했을 때 100% 다 해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약 2,000명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277명을 개발하려고 하면 약 2,000명 정도 우리 단체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우호적인 2,000명에게 요청을 했을 때 277명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관여였을 때이고 일반 뭐 뉴스레터를 한번 들었다거나 우리 단체 한번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이런 일반 잠재 후원자는 참여율이 더 적습니다. 2%에서 3%.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 9,0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단체를 그냥 우리 단체라는 게 있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9,000명 정도가 있어야 이 모금이 성공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금에 성공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의 성공적인 모금을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목표액에 따라서 잠재 후원자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누구에게를 어떻게 찾을까요? 네,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사람 아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죠?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단체만 줄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후원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단체가 붙잡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 네.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까요? 검색을 먼저 하죠. 그러면 고객이 검색하거나 궁금한 것을 찾는 과정에 우리가 발견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발견돼야 되겠죠. 그들의 근본적인 궁금증과 해결을 위해서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나 사업, 활동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아무한테나 막 전화를 하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전단지를 뿌리고 막 스팸 메일을 보내고 또 막 광고를 뭐 TV나 이런 데 막 하고 또 막 현수 막 붙이고 이렇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고 우리 단체만이 줄 수 있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또 우리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포함한 이런 어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또 하고 또 온라인 세미나나 또 유용한 어떤 PDF 콘텐츠를 발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잠재 후원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관여 잠재 후원자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코어 타겟, 동기부여가 높은 지지자들의 틈새를 식별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우리 문제를 호소할 때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고관여 잠재 후원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다양한 우리 기관만이 가진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길거리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친다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외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만이 가진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단체가 우리 단체가 하고 있는 활동, 그런 영향력과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관과 우리와 함께 경험하는 바로 이곳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 이제 쭉 여러 개가 저희가 샤로스길 근처에 있는데 음식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음식점 앞에는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고 이제 봤더니 오늘 아침에 봤더니 친구가 4,559명이에요. 매일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뭔가 먹고 싶을 때 다른 어떤 가게보다 훨씬 더 이 가게의 메뉴를 보면서 결정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 단체도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작업들, 이제 다른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면 이제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세요. 우리가 매주 혹은 매월 굉장히 정성스럽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잠재 후원자가 되고 우리의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뉴스레터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을 담는 뉴스레터예요. 뭐 이번 주에 누가 왔다 갔고 막 이렇게 그냥 지난 한 달의 생활을 굉장히 이렇게 막 나열하는 식의 뉴스레터가 아니라 우리 단체만 잘하는 그 일을 보내는 뉴스레터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부모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뭐 뉴스레터라든가 아니면 요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기술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우리 단체만이 낼 수 있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일, 그리고 다양한 서명 운동이 있겠죠. 그냥 어떤 운동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 운동에 이분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할 때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명에 참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또 잠재 후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서명도 다양한 서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서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명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또 세미나나 강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활동가 학교에서도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우리 단체만이 또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만이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나 강좌는 그 누구보다도 더 고관여 잠재 후원자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후원 요청을 해봤을 때 이런 세미나나 강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는 후원 전환율이 2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나 강좌를 통해서 그분이 그만큼 성장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고 이것의 필요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훨씬 후원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우리 조그만 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정보 이것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배우실 수 있도록 세미나나 강좌를 또 진행하시는 것.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요.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초등 부모에게 필요한 설명서, 또 막 굉장히 염려가 되는 4차 산업혁명, 또 입시 정보, 또 수학 공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부모님들의 그 어떤 교육 걱정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실제로 아이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강좌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이 강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이 된 이 부모님들에게 계속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고관여 잠재 후원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전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고립되어서 외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지역 모임이라던가 또는 상담넷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의 어떤 자아를 돕는 센터에서 이런 어떤 상담 창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디에 가서 뭐 챗 GPT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을 때 가장 큰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상담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이 상담을 온라인 상담 혹은 이제 이렇게 매번 전화해서 막 상담을 하면 너무 어렵지만 이메일 상담을 해주시면 내부의 인원들이 전부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는 이런 어떤 이메일 상담이라던가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어떤
그 고관여된 잠재 후원자가 유입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그 학원 사교육 관련된 어떤 정책과 포럼을 통해서 막 이만큼의 어떤 정책 자료가 나옵니다. 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고 막 이만한 어떤 정책 자료가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라고 시민들한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2가지 꼭지를 찍어서 만화사파와 함께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원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정말 잘못된 사교육 정보 12가지 이것만 피해 가세요 하는 책이에요. 정말 잘못된 수학교육 정보 12가지 수학교육을 할 때 12가지 요것만 피해 가세요 하는 12가지 이렇게 꼭지를 잡아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책자를 발행하는 것. 이거는 이미 이 자료는 우리 풀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붙들고 씨름했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아깝다 학원비를 산 사람이 95만 명이었어요. 이 다 유료로 책자를 팔았는데 500원씩 팔았거든요. 95만 명이 이 책을 사서 본 거죠. 사서 보고 너무 좋아서 다음 학년에 들어온 엄마들에게 사서 주고 막 그랬습니다. 뭐 영어는 35만 부, 38만 부, 11만 부. 나 책이 나중에 늦게 나온 책들의 순서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잠재 후원자 폭을 어떻게 늘릴 건가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의 잠재 후원자 폭을 이렇게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잘 마련한 조그만 소책자에 담아서 가치와 철학,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정말 해결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조그만 소책자에 담아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이렇게 많은 방법이 또 있고요. 또 유용한 컨텐츠라고 하면 이런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기빙코리아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만의 어떤 지지 그룹을 좀 잘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옹기우체부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고민이 담긴 편지를 받고 내가 직접 옹기우체부는 뭐냐면 내가 답장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답장을 써줘본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의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편지를 받고 그것에 답장을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조적으로 저희 단체에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옹기우체부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공감인이라고 하는 단체에는 치유활동가가 있습니다. 치유활동가, 치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육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치유활동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지지 그룹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그럼 어떤 그 중간에 우리 단체와 그 수혜자 사이에서 우리 이 일을 정말 잘해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육성하고 양육한다고 하면 어떤 구조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고민해보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ESC라고 하는 과학 기술인 네트워크인데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니크한 어떤 지지 그룹, 유니크한 참여 그룹,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우리 단체가 진행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그 현장에 투입되면서 이것의 효용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현장에서 나누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 일의 가치를 보다 굉장히 깊게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껴요. 그 어떤 만족감이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돈을 좀 벌어서 쓰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고 정말 큰 효용감을 느끼는 그런 구조도 되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한 지지그룹 층을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에 기반한 유력한 잠재 후원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들을 제가 예시로 좀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굉장히 잘하는 것, 우리 단체가 굉장히 유용하게 갖고 있는 이 자원, 이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곧 중간다리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메인 캠페인도 중요하고 기간의 중요 사업을 통해서도 만나고 강의나 포럼, 또 홈페이지 방문자, 뉴스레터, 또 SNS 팔로워라든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이런 곳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 후원자는 무조건 아무나 막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쁨, 문제 해결 과정의 핵심으로 초대되는 과정, 계속 초대를 받는 거죠. 좋은 초대를 받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발견했어요. 이거를 저 혼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어려우니까 같이 오셔서 이것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요청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우리 단체에 좋은 영향을 이수받아서 그 이수받은 영향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로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계속해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초대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또 학자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잠재 후원자 기반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잠재 후원자를 모을 것이냐, 그렇게 모인 잠재 후원자의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렇게 모인 잠재 후원자를 어떻게 육성시켜서 어떻게 후원자로 참여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그 캠페이너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부 이제 영상으로 무료 강의 또는 약간의 소액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지금 우리 단체가 준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은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잠재 후원자 기반의 모금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또 사례를 계속 또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니까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에는 굉장히 묘한 힘이 있어서 자신이 후원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의 3만 원을 매월 어떤 단체에 후원을 해요. 그런데 그냥 잊고 사는 게 아니죠. 아, 이번 달에는 끊어야 되나? 이번 달엔 계속 해야 되나? 계속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이 3만 원을 계속 저울질하면서 그 단체를 제 마음에서 계속 어떻게 될까요? 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제 마음 안에서 내면화가, 그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제 안에서 조금 더 내면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캠페인의 또 다른 형태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돈을 요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러나 그분에게 저희 단체가 돈을 요청할 때 어떤 가치와 철학과 활동이 필요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마련한 요청문을 바탕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요청문을 받은 사람들은 듣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요. 아, 그냥 그 단체는 무슨 일을 한대가 아니라, 아, 그 단체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금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브랜드 캠페인과는 또 다릅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그분의 마음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모금 캠페인은 우리 단체가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매해마다 하실 필요가 있다. 분기마다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는 더군다나 모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모금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뭐 이런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필요해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모금 요청문에 밖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는 꼭 모금을 하셔서 그 중요한 사업을 함께 하실 분들을 모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업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발견한 이 문제를 함께 하고 싶어하고 그 문제가 더 빨리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금 캠페인은 굉장히 주저하지 마시고 꼭 진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 보다 많은 후원자들이 우리와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11시 몇 분까지 하면 되죠? 30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쫙 얘기를 빨리빨리 끝낼게요. 모금국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네, 30분. 네네네. 네, 모금국이라는 게 각 단체마다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금국이 챙겨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들은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어떤 기부금은 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책도 없이 모금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모금 정책에서 꼭 챙겨야 될 것은 기부금 수용 원칙. 우리 단체는 어떤 돈은 받을 거야, 어떤 돈은 받지 않을 거야, 또는 후원자가 되신 분들에게는 어떤 권리를 줄 거야.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관련된 부분이 꼭 필요하죠.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정부의 지원이나 학원의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후원자가 되면 신속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고 후원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돈을 모금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금 윤리에서 우리 단체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 막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우리 단체에 막 모금 후원해준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 그렇더라도 우리가 모금 요청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돈을 요청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돈,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돈, 이런 돈, 이게 저는 모금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단체가 어떤 후원자, 모금 통계를 또 이건 뭐냐면 우리 단체 내부를 잘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아니라 백전불누, 누수가 없다. 우리 단체 지금 후원자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후원자 현황이 매년 어떻게 되고 있다. 신규와 탈퇴와 순증과 정기 기본 지금 현재 몇 명이다. 1인당 후원금은 얼마다. 뭐 시작 시 연령은 어떻게 된다. 후원 지속 기간은 어떻다. 금액별로 몇 명씩 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이 145명이 있었어요. 10만 원 이상씩 후원하는 사람들 많죠. 왜 가능했을까요?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네, 우리 단체 그러면 후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교사가 3분의 1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인데 교사가 3분의 1이었어요. 교육 현장이 그만큼 고되고 힘들다는 반증이겠죠. 왜 후원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후원자들 1년 6개월 동안 질적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 해결 때문에 다들 후원을 하셨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 단체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지나가다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기부자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가장 특별 모금 굉장히 중요하다. 모금 편지를 받고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답변들을 해주셨어요. 모금 편지를 보내면 보낼수록 많은 후원자분들이 지금 이미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모금 편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단체의 지속성이라던가 이 단체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모금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탈퇴 현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단체 후원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탈퇴하고 있는지, 탈퇴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탈퇴를 하실 때 물어보기 어렵죠. 네 이러고 끊는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탈퇴하시면서 저희에게 뭐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음번에 또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죠. 탈퇴하시는 분들을 그냥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왜 탈퇴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가장 좋은 예우입니다. 내가 탈퇴 사유를 말하고 탈퇴한 것과 뭐 알게 모르게 탈퇴하는 것과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탈퇴하실 때 꼭 사유를 물어보시고요. 미납도 2개월, 4개월마다 2개월 미납할 때마다 2개월 미납을 하게 되면 4개월 미납을 하게 되면 꼭 챙겨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주시기 어렵다면 문자로라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미납분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모두 모금에 대한 어떤 모금을 할 수 있는 모든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된 건데, 그럼 모금을 진짜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떤 모금이 있냐면 이렇게 많은 모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모금 굉장히 모금의 영역도 다양합니다. 고행 모금. 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했는데요.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길보다 더 먼 길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네, 맞습니다. 지갑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이 어떤 이 길이 몹시 고되고 힘들 줄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 활동가분들께서는 우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붙잡고 설득하고 초대하고 하는 일이 몹시 고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액 모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뭐 10억씩, 뭐 100억씩 이렇게 하는 후원자들의 고액 모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그렇게 하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고액 모금은 어떻게 정의할 건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매년 1,0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을 고액 후원자라고 결정해야겠다라고 한 이런 결정도 좀 필요합니다. 얼마 이상을 고액 후원자다. 그리고 그 고액 후원자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고액 모금 제가 준비한 것은 많지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혹시 제가 메일로 또 주시면 추후에 필요한 이야기들은 또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일단 그냥 글자만이라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재단들도 요즘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단들과 저희의 적합성이 맞는 재단을 찾는 것도 그 노력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탈퇴한 분들에게 다시 요청하는 것.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의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5배에서 25배가량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미 후원해 보셨던 분에게 다시 요청하는 것이 이미 탈퇴했는데 뭐가 아니고 이미 후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후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재후원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초대를 해야 되겠죠. 전화 모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잠재 후원자 기반의 모금은 관심을 가지고 유입된 잠재 후원자를 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미션, 활동 등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고 깊어진 경험과 로열티를 통해서 후원자로 개발되고 보다 핵심적인 활동으로 계속 초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어떤 이런 관계 모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입을 할 거냐, 어떻게 행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거냐,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울 거냐 하는 관점에서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유입할 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행동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전환될 때 신청이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준비해온 말씀은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성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